다 알고 왔어.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거짓말이었어? 가지고 논 거냐고. 많이 놀랐겠다. 무슨 딴 사람 얘기하듯이 말한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럼 다 정리해. 다 정리하면 용서해줄게. 그건 안 돼. 왜? 미안하다며. 나 다른 남자들 만나는 거 그냥 이해해줘. 와우. 이거 다자연애 막 이런 건데? 아니면 우리 관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꼭 찾아올게요. 네? 효자였죠, 효자. 예. 맞아. 이 차를 찾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2년도 돌아가셨을 때까지 타셨던 차인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아버지랑 이제 같이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문득 이제 아버지가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좋아하셨겠구나라고 생각 드니까는 더욱더 이제 이 차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차를 아버지 유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리해서 계속 타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랑 형이 이 차를 떠나보내는 게 좀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좀 차를 조금 떠나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다가 파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대구에 있는 모터스라는 곳에서 중고차 매매 상사인데 그럼 이거 찾는다고 해도 이 차 상태가 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 찾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더 큰 목적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를 변경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차를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탐정단이 대구에 있는 그 중고차 매매상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모닝 차량. 네, 뉴모닝 차량인데 2014년 여기로 매입됐다라는 이제 저희가 있어서 제가 13년도에 버스를 운영하진 않았어요. 바로 5층에 아마 있었던 걸로. 여기가 아니고. 네네. 혹시 지금도 그러면 5층 있나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도쯤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 상사는 이미 2015년에 폐업을 했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나랑이 빠지죠. 네. 뭐 때문에 찾으시려고 하시죠? 이거 사실 저희 그 의뢰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유산으로 이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꼭 찾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판매를 예.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좀 되찾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혹시 죄송한데요 혹시 과거에 대한 이런 판매 정보 같은 게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이제 가이스토리 조회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가이스토리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잠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있어야죠, 그죠? 저는 기관이 있고. 그러면 저거는 그냥 어떤 그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네, 이게 중고차 이제 거래를 할 때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이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조회 서비스인데요. 연식이라든지 네. 뭐 주행 거리라든지 보험사고. 뭐 보험사고 이력이라든지 차주의 이제 소유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 사이트 가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 운행이 되고 있는 기도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자, 잡힐까요? 조회가 되네. 아직 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폐차는 이게 어디야? 됐네. 이게 어디야? 와. 주행거리는 최근에 이제 검사 받았는 게 20만 킬로라서 20만이 많이 20만이면 뛰었다. 많이 뛰었다. 관할 시도는 시도는 시도까지 어디에 있어요, 나오는구나. 지금? 울산으로 나옵니다. 울산으로 나와요. 울산이요? 어쨌든 뭐 멀지 않- 전남권이네요, 다. 이분이 혹시 최초 그때 이제 매매하셨던 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마 11월 달에 예. 아마 판매를 하셨을 거예요. 예. 요 이제 사연자분이. 네네. 그러면 차주분이 쭉 5년 정도 네. 운행을 뭐 잘 하시다가 2018년 10월 달쯤에 또 마지막에 요 분이 아마 지금 요 두고 울산 계신 거네요. 아닌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꽤 오래 운행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이 울산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고 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찾으시기는 조금 힘드시지 않나. 조회는 되지만 그렇죠. 저걸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럴 때. 울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보험이라고 이게 있으면 좀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럴 때. 근데 제가 뭐 이제 뭐 과태료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정차 위반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거는 이제 관할 기관에 이제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까지 지금 뜨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있어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부산 가서 내려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차 연식이 오래돼서 좀 더 정비를 자주 받을 받지 확률이 않을까? 맞지? 정확한 기록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좀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네, 정비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엄청 많지. 어쩌게노 다 돌아봐내 봐야지. 근데 같이 일하는데 진짜 사이가 좋게 보이네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신혼이잖아요. 아, 그죠? 자, 자동차 공업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말한 차다 얘가. 서비스 센터부터 먼저 가보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차 좀 찾고 있어요. 이 차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차 보신 적 있어요? 같은 회사 차니까 네. 이분들은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수리 한 10차 했어요. 여기 서비스 센터에 아니면 네. 아, 그럼 공식 센터에서는 수리를 안 받고 그냥 사설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아. 여긴 없다. 아, 여긴 없구나. 감사합니다. 네,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사설을 다 뒤지기는 힘들 텐데. 예. 그럼 우리가 사설 업체 위주로 해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겠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차를 좀 찾고 있고. 차를 갖고 있어요? 예, 혹시 자, 기록이 좀 있을지. 근데 저희 매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발품 팔아야 되는구나, 이게 또. 안녕하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없고. 없습니까? 그 차 안 들어와요 우리 집. 야, 많이 돌아다니셨네. 우리 집에는 안 왔네. 자, 지금 여러 곳을 갔습니다.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해서 요렇게 다니면 될 것 같아. 한 블럭 밑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 다 쭉쭉 또 있네. 자동차 검사 받지. 안녕하세요. 20만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정비한 이력이나 이런 거라도 확인이 될까 해서요. 자동차 검사소에 해당 차량의 기록이 있을지. 이거는 이 차가 저희 업체에서 검사를 했고. 아, 검사했죠. 검사했고. 여기서 사장님들은 그분 이렇게 뭐 연락처나 이런 게 보실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없어요. 개인정보는 정확한데 그 이름 성함도 별표로 돼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정보가 더 이상 있을 게 있나? 그거는 거기서 어디 자동차 정비요? 네. 여기서 연락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한 거예요? 아, 최근에 또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아, 연락처가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2000월에 수리를 받으면서 이제 정비한 이력까지는 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 하나 했습니다. 네, 검사한 거 맞고. 그러면 검사만 했으면 혹시 그분 이렇게 좀 연락처나 이런 거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사장님이 그 차주분한테 전화 한 통만 좀 해서 이렇게 저희 그 찾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한번 연락이라도 좀 해주실 수 혹시 있을까? 그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되겠어요? 자, 과연. 뭐라고 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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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 전화를 걸게 해 주셨어요. 회장님. 네, 저희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사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조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바꿔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자, 지금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예. 그분도 좀 궁금하시긴 할 텐데. 그죠? 네, 잠깐만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 현재 차주분.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그 탑승하고 계신 모닝이 있잖아요. 혹시 사장님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사장님한테 좀 찾아뵙고 요거 한번 안내드리고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응해 주실지 네네. 만날 수 있을지요? 네네.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진짜. 미쳤다. 자, 이제 이야기를 잘하면 됩니다. 네, 잘 얘기가 잘 아니, 됐어. 저 같아도 차주여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아파트네. 맞다. 막상 이제 만나려니까 긴장된다, 긴장. 저분이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닌가? 저분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저분이신 것 같은데. 맞나? 응. 아닌가? 선생님 맞으신가요, 혹시? 맞나요? 통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 현 차주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탐정들의 영업 비밀의 그 탐정이에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조금만 앉아서. 네. 혹시 커피나 이런 거 좀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당황하셨을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그렇죠. 갑자기. 솔직한 얘기로 이게 나오면서도 긴가민가 있어요. 하도 요즘 세상이 맞죠. 험하다 네. 맞죠. 당연히 갑자기 그런 전화 받으면 저라도 의심부터 하죠. 본인 이제 이 차. 예. 예. 어디서 찍었어? 맨 처음 이제 타셨을 때. 처음. 예. 처음 차주분이신데. 이게 되게 오래된 차다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2010년, 11년 이렇게. 맞아요. 아니 이걸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 지금 의뢰하시는 분이 자, 말씀을 조심스럽게 지금 꺼내 보는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예.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네 솔직하게. 그렇죠. 지금 결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우니까요, 지금. 예. 당황스럽죠, 당연히. 당연히 당황스럽죠. 네. 이해합니다. 대구에서 예. 우리 큰아들 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는 시점에 제가 이걸 사줬거든요. 네. 이제 선물한다고. 아드님한테. 네, 큰아들한테.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부산도 가봤고 울산도 가봤고 대구 몇 군데도 가봤고 그래갖고 최종이 정도 택한 거거든요. 좀 경차 중에 배나고 막 이런 거 하고 보다가 애가 자꾸 이거에 눈길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딱 눈에 들어온 차가 또 있어. 아들의 첫 차니까. 그 의미가 되게 있으시겠다. 맞죠? 그렇죠. 처음 맞죠. 제가 사준 차. 그 아드님한테도 또 추억이 있는 차일 테니까. 아들한테 첫 차예요, 또. 그러네요. 의미가 있네. 다 어떤 추억이 있으시겠죠. 진짜 우리 큰아들 내미가 제일 많이 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 일을 하러 다니다가면서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 차가 뭐 지 얘기는 제주도 빼고 다 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주도 빼고 그 진짜 전국으로. 예, 방방곡곡을. 키로수가 좀 많이. 차는 괜찮아요. 잘 나가요. 진짜 차는 잘 나가요. 아버님도 태워주시던가요? 많이 타고 다녔죠 뭐. 얘는 이제 그 직장생활 하면서 저 어디 가서 꼭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항상 저랑 집사람을 이 차에 타고 가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 내미가 타다가 작은 아들 내미가 타다가 그리고 또 집사람이 계속 한동안 몰고 다니고. 조심스럽지만 지금 아니더라도 혹시 저희한테 이게 파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향만 돼요. 만약 혹시 넘기면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딱 부러지게 제가 대답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혹시 그 차를 지금 판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뭐가 있으실까요? 차를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게 집사람 음향이고요. 예. 나 맞죠. 타고 계신 계시니까. 집사람 음향이니까 집사람이 이제 오케이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이게 부분이죠. 사실상 최고 고민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고민이에요. 애들 입장에서. 맞죠. 다들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있죠. 그 약간 나중에 혹시나 뭐 다시 좀 차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게 조금 더 또 빨라지면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의뢰인 분한테 판매를 좀 해주십사 하고 찾아왔어요. 그때 가고 바꿀 때 가서 뭐 하든가 하고. 네. 그래, 조심스럽게 예, 부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럼요. 옛날에 타던 차가 생각이 날 때가 다 누구나 있어요. 있으시니까요. 있어요. 예. 의뢰인한테 뭐라 말하지? 그니까 뭐라 해야 돼? 뭔가 좀 걱정이 좀 많으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의뢰인분. 안녕하세요.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찾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아, 네, 엄청 궁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단 울산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뭐. 그래서 저희가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만나 뵀어요. 아, 네, 다 만나뵙습니다. 말하시다. 네. 자, 반갑죠. 일단 이제 확인은 됐으니까. 예.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갔었을 때 너무 오래됐으니까 혹시나 폐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잘 나간답니다.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분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차더라고요. 그게 첫째 아드님, 둘째 아드님, 그다음에 지금 차주의 와이프분께서 이제 짐 타고 다니시고. 저보다 더 신기한 것 같은데.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직은 쉽지는 않아요. 네네. 이제 와이프분이 계속 차를 출퇴근용으로 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의뢰인님보다 더 오래 네, 사실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간에 이 가족 간에 이런 추억도 거기도 그 차에다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차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잘 그럼요.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같은 상황도 생각은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분도 차를 타고 다니셨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은 했었던 부분인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나오죠. 예. 가족들끼리 차 깨끗하게 타주셨으니까 감사드려야죠. 아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림 자체는 그 헤어진 연인을 찾은 뭐 그런 느낌이죠. 차라서. 그렇죠.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의뢰인분도 이제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시네요. 예. 아침아, 잘 지내? 근데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 잘 돼 있는 카페. 촬영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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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야, 진짜 된다고요?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의 그 아침이가. 야, 그러면 그분들 큰 결심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사모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셨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얘기 나눠봤죠. 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혹시? 그쪽에서 네네. 정 원하면 이제 뭐 주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하자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3년 만에 만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그 차. 한번 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몰았던 차잖아요. 아빠 옆에 있었고, 아버지 옆에 보시고 내가 몰았던 그 차. 그대로죠? 아 열어보셔도 돼요. 이걸 보면 이제 아버지부터 떠오르지 또. 그 보자마자 대단하더라고요. 안에 보셔도 돼요. 보셔도 타셔도 돼요. 지금 들어왔을 때는 이제 20대로 돌아가신 거죠. 이제.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때요? 다시 탑승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저희가 일단 끝까지 해냅니다, 여러분들. 예. 상태 관리 잘 됐죠? 예. 아 좋습니다. 상태가 좋아 보여. 착입니다. 시다 한번 걸어보시죠. 예, 지금 옆자리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옆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청남대 가야죠. 예. 그 차 보내신 그 가족분들도 아마 되게 흐뭇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다. 아버님의 추억이 맞죠? 네. 본넷 때는 도장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차주분께서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전달드리고 전화해 싶다고. 주시겠다고. 직접 오셨어요. 우와, 아빠. 와, 우리 아빠는 아니지만 진짜 아빠다. 큰 아빠다, 큰 아빠야. 와, 아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감동까지요? 아 너무 훈훈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타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아껴주고 해줬던 것도 되게 감사하지 또. 엄청. 오니까 막. 아버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저는 뭐 솔직히 뭐 그래. 저도 자식까지는 부모로서. 너무 따뜻한 패밀리네요. 그래도 지금 바로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타고 그렇죠. 계셨던 거니까. 쉽지는 않았죠. 솔직한 얘기가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뭐 그래야 되겠다. 이제 나도 내 자식 있는데 애들이 그래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 나도 내가 가고 난 뒤에 애들이 날 그렇게 기억해주고 그리워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뜻깊고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한테도 추억이 많은 차니까 내가 애들한테 처음으로 사준 차고. 아 처음에 차 딱 발견하면은 심장이 어떨 것 같다 상상만 했었잖아요 원래. 네. 지금 어때요? 차를 타고 어디 가지 지금 그 생각. 아버님한테 제일 먼저 가야죠. 네. 아버님한테 가고. 아이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송묘 가야 되는데 이거 타고 가야지. 아침아, 새로운 시작이다. 100만까지 달려다오. 200만, 300만까지. 이제 진짜 넘기네요. 예. 아, 계약서인가요? 그렇죠. 양도 계약서. 예, 이거 해야죠. 할 거 해야죠. 자동차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자녀분이 타셨던 차를 관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또 저한테까지 이렇게 넘겨주실까 생각도 많으셨을 건데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명장면인데요. 진짜. 저 차주분한테 기아에서 A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차 다시 찾았어요. 어렵게 다시 찾았으니까는 차 수명 다 할 때까지 제가 관리 잘 해가지고 아버지랑 추억 담긴 곳이랑 아쉬워서 못 갔던 곳들 다시 되짚어가지고 다녀보려고요. 이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주님, 힘들고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쉼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남자분은 누굴까? 남자에게 이 여자는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만큼 그 마음은 견고했죠. 하지만 너무 묘한데? 우와, 저 지옥불 아니야? 꿈이구나. 둘 사이의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할 것 같았던 마음에 금이 가고 그 틈새로 피어난 의심에 괴로워하고 있는 남자는 과연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대답이 없는 그녀, 성스러운 그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네, 얼마나 만나셨어요? 1년 정도요. 결혼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진지했고요. 저랑 여자친구는 같이 성당에 다니는데 요즘 성당도 안 나오고 연락도 잘 안 돼요. 결정적으로 순이가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제 친구가 봤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분께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셨어요? 못 물어봤어요. 바람이 맞을까 봐. 그리고 물어봤다가 아니면 저한테 실망할까 봐 겁도 나고요. 수인은 정말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조심하세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고등어 나왔네. 무살동하다 만났구나. 뭐부터 내릴까요? 아이고, 요즘 저런 처자가 그렇게까지 어딨어. 곱다. 어쩜 젊은 사람이 믿음도 좋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어쩜 저리 고울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며느리감이지. 여자친구는 믿음도 좋고 인성도 좋기로 유명했어요. 저도 그 모습에 반해 용기 내서 고백했고 운이 좋게도 제 마음을 받아줬죠. 수인이는 다른 여자들이랑 달랐어요. 아니요, 특별했어요. 100일 기념일인데 진짜 이걸로 괜찮아? 기념일이 뭐 별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난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 아, 우리 자기 많이 먹어. 레스토랑도 싫다. 명품 선물도 싫다. 자기 진짜 원하는 거 없어? 있어. 나 자기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는 거? 건강하게 오래 만나는 거래요. 진짜? 와, 너무 선한데. 그리고 고생한 자기 복스럽게 잘 먹으면 난 더 좋고. 많이 먹어. 저런 사람이 있다고 요즘에?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연락도 너무 안 되고 어쩌다 가끔 만나면 시큰둥하고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절 떠나려는 걸까요? 아,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자친구분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31살이고 현재 대학원생이에요. 사는 곳은요? 입산동이요. 입산동. 그리고요?
거기까지만 알아요. 항상 집 앞 말고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저흰 그날부로 수윤 씨의 집 근처 거리에서 대기하며 그녀의 행적을 쫓기로 했습니다. 정작 아는 건 없는 결혼을 약속하고 좀 만난 건데 1년 동안이나 만났는데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긴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수윤 씨.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남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우리 언니 다른 사람 보자.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친절한 그녀가 향한 곳은 한 커피숍.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블루투스 켜져 있어요? 네? 아니요. 왜요? 그쪽이랑 저랑 연결된 것 같아서요. 아, 어쩌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번호 알려주실래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누구? 저 이 여자 남자친구인데요. 남자친구? 갑자기 다른 남자가 들어서 남자친구라고 그랬어요? 뭐야? 자기야, 집에서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들이대면 나 불안해 죽겠어. 우리 자기도 거절 좀 해. 괜히 웃어주지 말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알았어. 민호 씨 걱정 안 되게 할게. 응? 나 민호 씨밖에 없는 거 알지? 진짜지? 그럼. 의뢰인의 염려대로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희는 즉시 이 사실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바람이 맞다는 거죠? 둘은 언제서부터 만난 거죠? 3개월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직업은 회사원이고요. 친구분이 봤다던 분도 이분 같아요. 3개월이면 꽤 됐죠. 성당에 안 나온 지가 3개월 정도니까 맞네요. 그때부터 양다리 걸친 거. 양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남자가 다 달라요. 잠깐만,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거 몇? 김수인 씨는 지금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중이거든요. 첫 번째 남자 최민호.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짠. 장어. 와, 장어까지? 뭐야. 고마워. 자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논문 쓰느라 바쁠 텐데. 아, 민호 씨 맨날 야근한다고 대충 배달 음식으로 떼어 먹고 그러잖아. 이거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먹어야 돼. 알았어. 자기랑 결혼하면 내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 봐서? 주로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기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운동을 자주 하더라고요. 자기야. 두 번째 남자와 대학생 연하남 이번에는. 일찍 왔네? 조별 과제 때문에 늦을 것 같다더니. 아니, 자기 보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왔지. 오늘 5kg 내기? 7살 연하의 대학생과 아주 풋풋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라운지바에서 와인도 즐기고요. 돈 많고 매너 좋은 사업가 말이죠. 사업가를 또 만나? 야, 직업도 다 다르네. 능력자네 진짜. 그리고 또 있다고요? 그게
민호 씨밖에 없는 거 알지? 진짜지. 그럼. 잠깐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야, 나 차 좀 금방 빼고 올게. 쳐다본다. 의식한다. 뭐지? 블루투스 연결된 거 맞네. 거침없어, 거침없어. 오, 진짜. 뭐야? 알려준 찍어주네. 블루투스 방금 켜놨어요. 수인이가 정말 이랬다는 건가요? 네. 주로 이 세 분을 만나면서 어장치는 남자도 여럿 있었어요. 거리에서 번호를 묻는 남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요.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이였는데 아버님도 만나 뵙고요. 아버님은 그분들한테도 소개해 주던데요. 어? 에이? 오빠, 민호 씨예요. 네, 그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이제 저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정우라고 합니다. 혹시 수인 씨가 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준다 해도 안 받게 일주했어요. 그렇군요. 말도 안 돼요. 탐정님이 뭔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수인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의뢰인은 며칠간 그녀의 집 근처에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결국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 알고 왔어.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가지고 논 거냐고. 미안해. 많이 놀랐겠다. 무슨 딴 사람 얘기하듯이 말한다?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사정이 좀 있었어. 무슨 사정?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 사정 그 사정이 궁금한데. 근데 되게 좋아하나 보다. 계속 미련을 두고 얘기해. 그래 좋아. 그럼 다 정리해. 다 정리하면 용서해줄게. 그건 안 돼. 왜? 미안하다며. 미안한 건 맞는데 그건 못해. 진짜 뻔뻔하다. 지금껏 그런 표정으로 오는 남자 안 가리고 더럽게 논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나 다른 남자들 만나는 거 그냥 이해해줘. 와우. 이건 다자연애 막 이런 건데? 아니면 우리 관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계속 만나봤자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 하겠어? 저도 알아요. 바보 같은 거. 근데 어떡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인이랑 그 남자들 대체 어떤 관계인지 알아봐 주세요. 네? 탐정님, 수인이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다 진짜였어요. 아니요, 전 믿어요. 그리고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저희는 의뢰인의 부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고
그녀는 여전히 여러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싼 거 사준다니까. 알바비 받았대도. 됐어. 나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없는 학생이라고 배려해 주는 거지. 응? 아니라니까. 나 완전 노포 많이 한 거 몰랐어? 그런 걸로 하자. 이거 단백질 많대. 많이 먹어. 먹어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희 씨 골프 한 번도 안 쳐본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쳐봤어. 그 골프가 처음에 그립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좋대요. 최근에 감염되면 어쩌라고. 만나는 모든 남자에게 지극정성이라는 것이었죠.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나저나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실장, 저렇게 헌신적이면서 참하게 바람 피는 여자 본 적 있어? 아니요. 혹시 폴리아모리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뭐야? 폴리아모리? 다자 연애. 글쎄, 돈을 뜯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대체 뭐지? 그런데 진짜 내가 고마운 거 알지? 아이 뭐 아버님 위해서 하는 건데. 헌혈? 헌혈? 저기서 데이트하는 건가? 그러게요. 자기야, 우리 이걸로 무슨 영화 볼까? 자기 보고 싶은 거? 되게 건전한데요?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남자인 20대 연하남과도 헌혈을 하러 온 그녀.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남자와의 헌혈 데이트. 만나는 모든 남자와 헌혈하러 오는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나이팅게일도 아니고. 수상하긴 하네요. 매번 남자들하고 헌혈 데이트라니. 그렇게 의문을 품고 탐문을 이어가던 그때 뭔가 지금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어. 예, 안 그러면 저렇게 많은 남자들이랑 똑같은 루틴으로 뭔가 가지 않아요. 또 따. 저기요? 저 혹시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이요? 제가 혈액형을 좀 믿어서요. 일 실장, 잠깐만. 지난번 카페에서 첫 번째 만난 남자랑 데이트했던 영상 찍은 거 있지? 갑자기 그건 왜요? 확인할 게 좀 있어. 잠시만요. 혈액형을 물어보고.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거기 다시.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혈액형이요? 단순히 여자의 취향이 아닌 감춰진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그렇게 조사하길 며칠 뒤 네,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뭔지. 사귀기 전에요? 아닌 후? 사귀기 전이요. 사귀자고 고백하니까 그때 물어보던데요. 근데 그건 왜요? 그 남자들이다. 제가 와달라고 했어요. 자, 그녀의 남자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신 이유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입니다. 가장 먼저 김수인 씨의 남자친구라는 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인이 남자친구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누나 남자친구는 저거든요? 아니 저기 탐정님 그러면 우리 수인이가 그 바람이라도 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네 분 모두와. 말도 안 돼.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김수인 씨를 사귀기 전에 혈액형이 뭔지 묻지 않던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한테 잘 맞는 혈액형이 있다고? 남자친구 볼 때 MBTI보다 혈액형을 더 본다면서요. 다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AB형의 남자만 지금 골라서 교제를 했다. 진짜 다들 AB형이세요? 네. 일부러 A병의 남자만 골라서 교제를 한 거예요. 대체 왜요? 피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피 때문이라뇨? 수인 씨에겐 꼭 필요하거든요. 아주 신선한 A병의 피가. A형의 피가. 그럼 신장 투석 같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무서워. 생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비흡연자의 금주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가능했을 거예요. 건강하니까. 운동을 또 강요했잖아요. 수인 씨와의 헌혈 데이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헌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혹시 그쪽도 누나가 원했어요.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 부탁하더라고요. 네, 그 헌혈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빠가 투병 중이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헌혈했어요. 입산병원 혈액 종양내과 김상일 앞으로. 지정 헌혈. 솔직하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수인 씨의 아버지는 급성 백혈병으로 2년 가까이 투병 중이었고 골수일식 때까지 치료를 위해 꾸준히 수혈을 해야 했기에 아버지와 같은 혈액형인 AB형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고마워요, 진웅 씨. 우리 아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고맙긴. 수인이 아버지면 내 가족이랑 다름없잖아.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을게. 자기야, 나 평생 사랑해주는 게 은혜 갚는 거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솔직하게 했네요. 우리 아빠 좀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할게. 아버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전 오빠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A병 남자만 골라 만나며 지정 헌혈을 부탁했고 아버지에게 수혈할 피를 구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먹이고 운동하자던 게 결국 좋은 피 뽑아내려고. 이제 알았지. 이거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먹어야 돼. 알았지? 좀 무섭긴 하다. 그죠? 그래서 간 먹이고 했던 거구나. 이거 단백질 많대. 많이 먹어. 우리 다 피가 필요해서 사육당한 거네요. 사육, 그렇지. 피를 얻겠다고 문어발을 걸쳤다고? 뭐 이딴 효녀가 다 있어. 아니 그러면 그 탐정님, 그 아빠는 도대체 뭐죠? 자기 딸 앞세워서 우리 피 다 뽑아본 거잖아요. 형님들, 이거 부녀 사기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싹 다 이거 사기죄로 쳐 넣어야겠네. 사기죄로 쳐 넣읍시다. 다 쳐넣어. 쳐 넣어야 돼. 진정들 하시고요. 수인이가 왜 마음이 식었는지. 1년 동안 24번의 헌혈을 하셨다고 했죠? 헌혈은 1년 동안 최대 24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우 씨는 더 이상 당분간은 헌혈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때부터 수인 씨의 태도도 달라졌을 거예요. 더 이상 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야, 무섭다, 이 여자. 딱 1년 만났으면 갈아 끼는 거야, 야. 수인 씨는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헌혈하는 일정에 맞춰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왔고 저렇게 날짜를 표시하는 것도 1년 기준으로. 빨강색 헌혈했단 표시. 수인아,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게 됐다. 이번 주에 미리 볼까?
이러면 피가 부족한데? 간혹 해외 출장이라든지 헌혈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혈액 공급원을 찾아다녔죠.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워. 혈액형이? 이 여자 진짜 흡혈귀야 뭐야. 그렇게 지 아빠 살리고 싶으면 자기 혼자 할 것이지 왜 멀쩡한 사람도 끌어들인대? 정작 자기는 당하면서. 수윤 씨는 헌혈을 안 했다고요?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뭐지? 수윤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AB형이요. 똑같네. 근데 뭐 헌혈한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 뭐 해외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한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항상 저만 했어요. 저한테도 조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헌혈할 수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 저도 좀 찜찜한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죠. 저흰 수윤 씨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상상조차 못한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봤어? 그 진실은 바로 잠깐만. 와, 애 엄마야? 수윤 씨가 아이 엄마라는 사실이었죠. 아이 엄마였어요. 결혼을 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빠도 같이 놀라. 아빠! 아빠도 같이 놀자. 투병 중인 아빠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남편이야? 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믿어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고요. 아이고, 예진이. 요즘 들어 어찌나 아빠를 찾는지 남자애라 그런가 자꾸 몸으로 놀아달라는데 연인에 붙이네. 그런 거 보면 꼭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받느라 힘들지? 힘들긴요. 장모님이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장모님이요? 어여 들어가자. 우리 사이좋아는 가자미 조림 해놨어. 진짜? 우와, 들어가자. 이런 거였어? 와,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진웅 씨. 미쳤다 진짜. 여보, 예준이랑 어머랑 먼저 들어가 있어. 알았어. 당신, 저 남자가 남편이고 애 엄마인 거 사실이야? 응. 미안해, 진웅 씨. 피 싹 다 뽑아먹고 쓸모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 피한 거 맞아? 맞아. 당신 사람이야?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사람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예준이 낮잠 잔다. 얼른 와. 치킨 시켜놨어. 오, 맛있겠다. 저 때 이제 남편분이 좀 건강했었고. 이번 주말에 안 나가? 왜요? 스파 예약해놨어. 친구랑 갔다 와. 맨날 예준이 보느라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바람 좀 쐬. 예준이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여보. 내 친구들이 자기 같은 남자를 어떻게 결혼했냐는 거 있지? 응? 봐봐.
자상하지, 멋있지, 능력 있지 나밖에 모르지. 자기 얘기 듣다가 자기들 남편 보면 짜증난대. 언제는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반대할 땐 언제. 더 잘 알아 이 말이지? 어떻게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그렇게 살 줄만 알았어. 그런데 급성 백혈병이요? 제 남편 아직 젊어요. 우리 아이도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죠, 선생님. 힘들겠지만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맞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치료에만 전념하면 될 줄 알았어. 맞는 골수를 찾을 때까지 딱 1년만 고생하자 싶었는데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치료 기간이 계속 늘어났어. 근데 문제는 보호자분? 네. 저희 병원에 혈액이 늘 좀 모자라서요. 네? 혈액이 모자라다고요? 아니 이렇게 큰 병원에 어떻게 혈액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AB형 혈소판은 항상 부족해서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헌혈자를 찾아야 했어. 그럼 제가 할게요. 저도 A병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김수희님은 출산하셔서 안 돼요. 혈소판 헌혈은 임신력이 있는 여성분은 안 되거든요. 진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여보세요? 미경아. 그래서 친구, 지인까지 수소문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졌고 수혈을 하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 그래서 지정 헌혈자도 구해보고 저희 남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매일같이 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혈액형은 AB형, 환자번호. 이렇게 이제 뭐 글도 써가지고 좀 매달려도 봤는데 혈액을 대신 매매해주는 브로커도 만나보고 저희 남편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헌혈자를 구하기는커녕 브로커한테 사기까지 당해서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그런데 간호사님, 혹시 저희 옆 병상에 있던 환자분 퇴원하셨어요? 사망하셨어요. 네? 폐혈증으로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 딱 실감이 나면서 이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식 받을 때까지만 버티자, 그 생각뿐이었어. 멀쩡한 남자들 뒤통수 치는 거였어? 그렇다고 네가 한 짓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양심도 없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 따위 없다 이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뭐 돈을 뜯기랬어, 뭘 했어? 그렇잖아. 피가 뭐 닳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 조금만 쓴 것뿐이잖아. 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는데 그래서 만나는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해줬잖아. 그냥 좋은 일 한번 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네 남편이 너 이렇게 사는 거 알아?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아내가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걸 눈 감아줘. 그것도 지 목숨 연명하겠다고. 이 아빠니까. 여보, 그만하자. 여보, 오늘 치료 힘들었구나. 우리 씩씩한 여보가 오늘따라 애기같이 약한 소리를 다 하네.
여보, 나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 그만 보내줘. 여보, 나 당신 살릴 수만 있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인아, 제발. 세상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 피 구걸시켜가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해. 남편도 괴로운 거죠. 나 그만 죽고 싶어. 그럼 우리 예준이는 걔 고작 5살이야.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거 왜 못해. 나 당신 살릴 수만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구걸할 수 있어. 예준이 아빠 살릴 수만 있다면 미친년처럼 구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 얼마나 착잡할까. 알았지?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수인 씨의 간절한 부탁에 자신을 남편이 아닌 아버지라고 속이고 수혈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휴, 저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또. 남편도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 못하겠다고. 근데 어떡해. 애 고작 5살이야.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우겼어. 우리 부모니까 우리 애 클 때까지만 아프지도 죽지도 말자고.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피 한 번만 뽑아주면 안 될까? 뭐?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제발 한 번만. 제발 죽은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진짜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제가 이렇게 빌게. 제발. 너무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지. 제발. 제발 한 번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다고요? 그 후 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수인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취하하고 말았죠. 안타까운 거지 또. 그녀의 삶의 무게가 자신의 상처보다 클 것 같다는 이유에서요. 그래, 또 그것도 그래요. 네. 착하다 저 남자분도. 속상하다. 의인도 참 착해요. 아, 저렇게 어렵구나. 네, 아. 저분들은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수인 씨의 소식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주님, 힘들고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쉼과 회복 있게 하시고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